결론을 내겠습니다. 외식 산업 불황을 극복하는 대안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몰리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모래에 있는 매장들이 이기기 쉽지 않아요. 모래에 있는 매장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수료 그렇죠. 근데 수수료 많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전략적으로 제휴가 잘 되면 수수료 많이 낮출 수 있어요. 네. 물론 수수료. 근데 수수료가 높은 대신 권리금이 없잖아요. 너무 좋죠. 몰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의 약점은 어떤 게 있냐면 지속성이 약하다 일단. 예. 몰은 계속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한 브랜드 한 매장에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점이 롯데월드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석촌호수 물 빠지고 건물 진동 있다. 손님들 안 오죠. 불안해서.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전염병 올까봐 안 가요. 집계기 되는 곳에서 고객들이 안 가요.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는. 분명 몰 매장도 약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일반 로드샵 매장보다는 분명히 강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현상 같은 경우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쏠리는 현상이 로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획일화된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통일성으로 갈 게 아니라 지역별로, 상권별로 또 브랜드도 좀 다변화해서 그 원할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할머니 보쌈만 있는 게 아니고 원할머니 국수보쌈이라는 컨셉이 있고 원할머니 쌈밥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권별로 또 그 입지별로 여러 가지 좀 저희는 컨셉을 좀 다변화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좀 고객 니즈 자체를 좀 파악해서 브랜드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 슈머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방수준 차장님이 알볼로 이렇게 마케팅 전략 하는 걸 사실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가장 제 머리에 딱 꽂혔던 거는 알볼로 피자는 할인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할인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할인에 대한 분명히 나쁜 점들도 많죠. 근데 이 스마트 슈머가 판치는 세상에서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서성이는 이런 외식 시장에서 할인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꼭 그게 할인이 되지 않더라도 뭐 메뉴 증정이 될 수도 있고 뭐 1+1을 할 수도 있고 3+1도 할 수 있고 뭐 판촉품을 줄 수도 있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마케팅이든 영업에 있는 사람들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고객의 증가 부분에서는 1인 고객의 니즈에 맞는 메뉴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가격도 책정을 잘 해야 된다. 지금은 어중간한 가격대는 오히려 안 먹히더라고요. 아예 저가로 가거나 아예 프리미엄, 고가로 가야지 어중간한 가격대는 진짜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고 좀 시설적인 편의성, 혼자 왔을 때 좀 부담 없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편의성을 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쏠림 현상은 고객은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힘들지만은 잘 이겨내야 되고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가성비의 시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가 또는 고가 확실한 가격 정책,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책 수립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매 및 결제 방식의 다변화에 있어서도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결제가 고객한테 쉬운 환경,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고요. 지금 혹시 몇 시죠? 제가 짧게 했나요? 9시 딱 적당합니다. 그런가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딱 맞았네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마케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저희 매장 경영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점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을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 또 소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제가 좀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기 쉬운 것만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뭐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브랜드를 운영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부족하지만 여태까지 지금까지 좀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이제 원할머니에서 조금 주로 평가하는 슈퍼바이저들의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영양 성과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잖아요. 네.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매출 많이 보기도 하고 QSC 많이 보기도 하겠지만 원할머니에서는 주로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성과 지표를 주로 가중치를 높게 주거나 또 어떤 항목들을 주로 평가한다. KPI에서 사실 슈퍼바이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매출이겠죠. 근데 매출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전체 매출 달성 여부와 공원이익 달성 여부 두 개를 보고 있고, 그게 약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KPI 항목들은 회전 방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원할머니 보쌈 단독점이 16개점인가가 폐점을 했거든요. 원래 목표는 14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폐점했으니까 당연히 KPI 점수 깎였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컴플레인 전년 대비 10%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또 KPI 지수에 들어와 있고, 원할머니에서 도시락 한다는 건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도시락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20개 가맹점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장이 247개니까 거의 한 50% 수준 매장이 지금 포장 또는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락을. 그래서 도시락 취급점 확대에도 KPI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두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볼륨 자체는 매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거 외에는 좀 약간 5%에서 10% 정도씩은 좀 약간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연도는 너무 세분화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통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KPI는 대박 나거나 완전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에서 사실 커버하는 게 꽤 있었는데, 매출이라는 게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년 회사에서는 4% 5%씩, 저희 같은 경우는 4% 5%씩 달성을 하든 못하든 무조건 절대로 목표치를 플러스해서 부여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출 달성이라는 게 저희 의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매출을 올려주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케이스를 만들기도 그냥 뭐랄까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정말 그 매출이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게끔 그 매장을 만들어주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모든 분들은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슈퍼바이저는 매장이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불황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본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네. 가맹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맹점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지역에 대한 홍보나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할인 행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실 그게 다 비용에 이제 돈 문제가 걸리는 건데, 아까 이제 앞쪽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좀 소극적인 점주님들이 계시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당장 그 하루하루 매출이 자기 살쪄 뜯어먹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어떻게 그게 소극적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점주님들이 자기 매장에 대한 그런 그 광고 마케팅 쪽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지 현장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퀴즈 여기서 하나 좀 잠깐 내야겠네요. 원할머니 보쌈이 홀하고 배달하고 그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배달 매출 비중이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약 30%. 배달 매출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땡 25%? 땡 30%? 땡 좀 더 쓰세요. 60%. 땡 70%. 정답. 70%. 제가 요걸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브라운베이 커피 와 계시는데 사실 저도 올 때마다 원두를 받아가요. 근데 저희 집에 갈아 먹는 그라인더라고 그러나요? 그라인더도 없고 내려 먹는 드립 세트도 없어요. 그래서 원두를 받아서 좋긴 한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좀 의미 있는 선물 하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따로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 일단 소극적인 점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해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소극적이라는 건 되게 약간 좀 범위가 큰데 매장별로 BEP가 있죠. 그래서 매출을 조금 올려가지고는 사실 BEP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매출을 올리는 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죠. 사람도 써야 되고 프로모션 한다면 프로모션 비용도 써야 되고. 근데 매출이 그걸 상쇄시킬 정도로 더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경영주들은 안 움직입니다. 세금도 있죠. 세금 1년에 10억 이상 내면 집중관리 대상이죠. 그래서 10억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내가 이 매장을 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매출은 뭐 예를 들어서 5천이야. 그러면 사실 거기서 안 움직이려고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역으로 얘기해요. 사장님 매출이 언제까지 5천일 것 같아요? 지금 프로모션 하지 않고 광고 홍보하지 않으면 매출 떨어지는 건 순간이고, 그 떨어진 매출을 올리려면 사장님 지금보다 2배, 3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시다. 저는 그 말 듣지 않아서 매출 많이 내려간 매장들 정말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소극적인 점주님도 많으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분도 있으세요. 나는 맛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매장이다. 내 매장은. 맛과 서비스가 없는 매장 있나요? 그게 기본 아닌가요, 요즘? 그래서 사실은 소극적인 점주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질문 보셨죠? 소극적인 점주님들이 많은데, 광고 홍보 어떻게 진행하냐고 물어보셨죠? 배달 비중 매출이 저희가 70% 정도 돼요. 사실은 예전에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배달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배달 선호 현상들이 사실 여기 트렌드에다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는데 배달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을 배달을 하고 싶은데 메뉴의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프라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브랜드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매출 자체가 배달에서 거의 한 60, 최소 60에서 70%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광고 홍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는 뭐 전단지, 도어 포스팅, 뭐 전단지 투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핸드빌도 하고요. 그다음에 책장 홍보나 쿠폰북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데 뭐 거울 하단에 뭐 부착형 광고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LCD 광고, 이런 것도 신문 삽질, 이런 건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면 신고도 많이 하시고 고객님들이,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 효과도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책자 광고 한두 개 없는 집 없으실걸요 아마? 음식 관련해서 물론 배달앱이나 이런 걸로도 주문 많이 하시지만은 저도 보는 거는 일단 요걸로 봐요. 책자 이걸로 보고 요 브랜드 요거 먹어야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다른 거 통해서 주문하기도 하는데, 아날로그적인 기존의 홍보 광고 방법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이버에도 매장이 등록이 돼야 되고 네이버 다음에서도 검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죠? 댓글 관리도 해줘야죠. 저희는 네이버 댓글 다 차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댓글은 좋아서 올라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열에 8개는 안 좋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맛없다. 그래서 저희 사실 네이버는 차단을 오히려 하고 있고, 배달 어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장 갈 때마다 교육을 해요. 매장들한테. 사장님 고객 불만글 올라오면 사장님 바로 댓글 달아라. 하루에 한 번씩은 정리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해야 고객들이 내가 관리받고 있고 매장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뭐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 순위를 조작한 회사 뭐 잡아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알고리즘이 또 바뀌어서 예전처럼 상위 노출도 어렵다 그러고, 어쨌든 블로그 쪽으로도 하려고 그러고, 저희 뭐 먹방, TV 같은 것도 저희는 사실 해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저희는 광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홍보만이 살 길이에요. 홀매출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배달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광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자포자기하는 커피보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생계를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뭐 자살신동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괴롭고 개개인적인 어떤 그 자괴감과 무능함에 대해서 괴로워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그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친하고 있게 됐잖아 막 이런.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침 같은 건 제가 꽤 큰 그런 곳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대표님도 이제 뭐 차라리 기름값만 나가니까 하지 말라, 뭐 그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나마 이제 기여할 게 없으면 4일로 나가라. 그럼 뭐 가면 또 양재만 몰래 보다가 노탈 잡히고 막 이런 일도 많고 했는데, 슈퍼바이저 개인으로서 그 어떤 매장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뭐 매출이 가장 큰 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나 아니면 이제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좀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장에 가면 사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매출이고, 매출을 올리는데 주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매출이 빠지거나 경쟁사가 생기거나 이러면 프로모션도 계획을 해줘야 되고, 제가 했던 프로모션 중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도 상권별로, 입지별로 다 분석해서 이런 행사가 다른 매장 상권에서 먹혔으니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장도 해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본사 비용을 들여서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매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매장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매장밖에 몰라요. 사실은 내 옆에 뭐가 들어오는지,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가 뭔지, 요즘 고객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요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매장에 가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매출 이런데 내 옆에 매장 매출은 어때? 아니면 다른 우리 원할머니만 이렇게 안 좋아? 다른 브랜드는 또 어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나 외부의 그런 외식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저는 많이 드려요. 그럼 또 되게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저는 좀 많이 드리고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우리도 이런 걸 쫓아가야 된다. 반대로 다른 브랜드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모토가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저는 본사 직원이고 그분은 이제 매장 점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매장 점주하고 본사 직원이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 슈퍼바이징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사실은 슈퍼바이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죠. 많이 받는데 멱살도 많이 잡히고, 저도 원앤원에서 7년 좀 넘게 있었지만 딱 2번 멱살 잡고 싸워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저도 흥분했긴 했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매장하고는 좀 좋은 관계로, 원앤원 또 문화 자체가 그래요. 매장들하고는 워낙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매장 운영하신 분들이 원앤원에 대한 또 프라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상생이라는 게 저희는 모토예요. 또 매장과 본사 간의 상생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요시하면서 매장 방문할 때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또 많은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돼서 하나만 받을게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없으신가요? 이제 부족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사실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 자리에 서서 별거 아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돼주시는 게 저희 공유FC가 추구하는 목표니까, 뭐 부족하더라도 그런 거 한 번씩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